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박대석이라는 분이 칼럼을 쓴 것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핵심 산업을 미국에 보내나.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모두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관세라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공동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자기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줬다가는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0억 달러를 나눠주기로 했고 1,500억 달러를 다른 방법으로 주기로 했을 뿐 실제 3,500억 달러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자신의 말대로라면 이재명은 탄핵당해야 옳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스스로 말한 탄핵 회피와 스스로 말하는 국익 사이에서 이재명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말이죠. 4개의 산업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4개의 기둥으로 서 있는데 그게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두뇌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약 10%, GDP의 6.7%, 수출의 21%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는 산업의 얼굴입니다. 2024년 자동차 산업은 914억 달러를 수출했고 579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유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2025년 생산량은 413만 대에 달합니다. 철강은 산업의 뼈대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에 기반이 되는 소재 산업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포항과 광양 같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조선은 산업의 동맥입니다. 세계 1위 수량을 자랑하며 특히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4개의 산업 기둥이 지금 관세 회피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 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파는 것은 그리고 유럽에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미 협상으로 인해서 산업 공동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서 밝힌 추가 투자까지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우리 기업이 추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경우 연평균 350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이 350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는 80 내지 90%가 대체됩니다. 이 경우 GDP는 3.54% 내지 5% 정도가 감소하고 35만 내지 4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환율은 1,550원을 넘고 1,700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울산과 전주는 GM이 떠나고 군산처럼 좀비 도시가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할 투자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 분할 투자를 하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할 투자 자체도 우리는 애완시장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일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분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한 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는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국가고 그리고 애완 보유가 우리보다 3배, 4배 많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투자한 금액도 많기 때문에 실상 일본에서 빼내가야 되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이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원금 상환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금을 상환해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재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나가기만 하고 외화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IMF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한국 돈은 외국에서 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장 협상에 금융 및 투자 전문가를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금융 전문가 그리고 투자 전문가가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금
엄청난 불안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말이죠. 4개의 산업 기둥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한국의 산업 자체가 그리고 한국 금융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말이죠. 위험을 감추고 마치 자신이 관세 협상을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가장 강한 동맹국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한국에 왜 이리 가혹할까요? 2025년 10월 19일 경제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가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쌍둥이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친중 전환 가능성입니다. 한국 좌파 정권이 친중으로 돌아서면서 한국이 보유한 군사력은 물론이고 첨단 반도체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야말로 미국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중국 단독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여기 한국의 첨단 기술까지 중국에 더해진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은 친중 한국이 중국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만이 3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 있는데 미국 인텔은 10 내지 7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국 SMIC는 14나노 생산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첨단 반도체 설계와 장비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설계와 장비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최고인데 이 한국과 대만을 미국 편으로 그야말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다시 말해서 친중 한국을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는 한국의 지금 제조업을 갖다가 미국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친중 견제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한국 보유 달러를 미국에 가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애완 보유고를 이걸 미국에 가둠으로써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둔 겁니다. 한국의 첨단 핵심 산업을 미국에 가둔 겁니다. 한국의 첨단 핵심 산업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거대 전략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닌 주요 기업 총수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우리 기업 총수하고 골프를 쳤죠. 이제 한국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의 친중 전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4가지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동맹국가 한국에게 가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친중 전환을 미리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취하는 전략은 첫 번째, 한국 보유 달러를 미국에 가둔다. 두 번째, 한국의 첨단 산업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킨다. 세 번째, 한국 정부가 아닌 주요 기업 총수를 직접 관리한다. 네 번째, 좌파 정권의 친중 전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거대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때문에 동맹 한국에게 가혹한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좌파 정권에 가혹한 겁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4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한국 견제 4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첫 번째, 한국 보유 달러를 미국에 가둔다. 두 번째, 한국의 첨단 핵심 산업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킨다. 세 번째, 한국 정부가 아닌 주요 기업 총수를 직접 관리한다. 네 번째, 좌파 정권의 친중 전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TV 스토어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